그럼 검수완박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또 향후 검찰과 경찰 또 여야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법조팀 이혁근 기자와 국회팀 박자원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 기자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와 청와대 문턱을 이제 넘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언제 어떻게 시행이 되는 겁니까? 네, 먼저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안도 의결되면서 이제 대통령 공포만 남았습니다. 공포는 이르면 오늘 6일 관보에 게재되는 형태로 진행되고 이때부터 4개월이 지난 9월 초부터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됩니다. 앞으로 검찰은 6대 주요 범죄 중 부패와 경제 범죄에 한해서만 수사할 수 있되 선거 범죄는 지방선거를 고려해 12월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그럼 기존에 수사 중이던 사건을 검찰이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점이 나올 수 있는데요. 법무부의 유권 해석에 따르면 시행 전 입건한 사건에 한해선 소급 적용이 안 돼서 기존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석 단계 중이어서 경찰과 검찰 간의 교통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지금 원전 사건도 있고 대장동 사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주목을 해봐야겠다 이거는요. 그리고 이 기자, 만약에 검수완박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수사 과정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우리 실제적으로 말이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생범죄 수사에서 검찰은 사실상 손을 떼야 합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한 경찰서는 분양권 불법 전매 사건을 수사한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에 숨겨진 범인이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검찰이 경찰에게 한 차례 재수사를 요청을 했지만 경찰은 여전히 무혐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론이 혹시 나왔습니까? 네, 검찰이 사건을 가져와서 브로커 3명과 분양권 불법 전매 159건을 추가로 적발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 취재 결과 지난해 검찰과 경찰의 의견이 이렇게 달랐던 사건은 117건이고 이 가운데 검찰이 경찰 의견과 달리 기소를 한 건이 56% 수준인 65건입니다. 예. 이렇게 현행법상으로는 검찰과 경찰의 의견이 서로 다를 때 검찰이 사건을 가져와서 공범의 존재나 여죄를 수사를 할 수가 있죠. 네. 하지만 오늘 공포 의결이 된 법안이 시행이 되면 검찰은 오로지 딱 넘겨받은 해당 사건 그 건, 사례에서 보면 분양권 불법 전매 한 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을 때 검찰이 견제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 부분에 구멍이 뚫릴 우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견제 기능이 없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이거를 또 거꾸로 생각하면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오히려 이 법안이 부담을 줄여준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아시다시피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이다 보니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았잖아요. 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검찰 수사권 축소가 오히려 윤 당선인에게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내세운 검찰 공약은 검수완박법에 대한 대안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표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 폐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수사 지휘권도 무력화시키는 건데요. 예. 검찰의 남은 수사권에 대해서라도 강화하자는 게 그 골자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가 물론 수사지휘권을 무력화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한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되면 특검 카드를 또 꺼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정확하게 말하면 상설특검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이 돼도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입니다. 예, 두고 봐야겠습니다. 어찌됐든 검찰 수사권의 축소니까 결국 경찰의 수사권 보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게 이제 수사 공백인데요. 이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확보 등을 통해서 역량 강화에 신경 쓰는 겁니다. 경찰은 오늘 책임 수사 체제 확립과 수사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수사에 앞으로 차질 없이 하겠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형 FBI라는 그 중수청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만약에 중수청이 생기면 검찰 수사 범위 또 바뀌게 되는 겁니까? 네, 가정적인 상황이지만 그렇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대범죄수사청, 줄여서 중수청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중수청을 1년 6개월 안에 출범시키고 남아있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도 모두 박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만약에 민주당 의지대로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은 수사 기능을 잃고 사실상 공소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겠군요. 정권이 바뀌면 검수완박이 법안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뭐 여기에 따라서 여야의 행보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네, 현재로선 당장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영향을 미치려면 국민의힘의 의석수 확보가 관건인데요. 지방선거와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준하는 의석수를 확보해야 이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강행에 대한 제동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제동 장치로는 윤 당선인도 언급한 국민투표가 있는데 이 헌법 불합치 조항 때문에 시행 가능성은 낮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정치개혁 특위를 가동해서 민주당과 국민투표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고요. 중수청법을 포함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은 향후 법사위가 아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제 국회를 넘어와서 또 대통령을 거쳤습니다. 남은 거는 헌법재판소입니다. 이제 뭐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결론이 언제쯤 나겠습니까? 네, 현재 지금 들어와 있는 건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 법사위원장 사이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네. 검수완박 법안 통과 과정에 국민의힘 의원의 권한이 침해된 부분이 있는지 살피는 과정이 될 텐데 판단까지는 적어도 3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헌법상 보장된 검찰의 수사권이 침해됐다는 걸 골자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놓고 봐도 공이 국회와 대통령의 손을 떠나서 헌재로 와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본안 사건인 권한쟁의 심판은 통상 아무리 빨라도 3개월이고 길어지면 1년도 걸리는 만큼 짧은 시일 안에 결정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헌재의 시간인 건 분명한데 이게 법안 시행 전에 나오냐 후에 나오냐 그게 관건이라는 거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혁건, 박자원 기자 함께했습니다.